안녕하세요. 오곰한다의 오곰입니다.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산호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제가 코로나 터지기 딱 2달 전에 여기 미야코지마라는 섬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키나와 산 산호라고 하는데 오키나와 현에 그 미야코지마라는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그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더 가야 되고요. 저희 타무라 회장님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때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조각상이 요게 산호거든요. 요 산호석을 소개를 받고 그때부터 제가 이 산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네, 현장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광산입니다. 광산인데 이렇게 파우더가 된 형태로 된 거는 사용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건축 자재 같은 거를 생산을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여기에 이렇게 부서진 것들 이런 거는 잘게 부시면은 비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비료를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후로는 제가 미야코지마를 거의 방문을 못하고 제가 직접 수입하는 거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오키나와의 슈리성 거기에 성벽인데 이것도 전부 다 산호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성벽이 그래서 지금도 인테리어 자재라든지 그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산호석으로 만든 장식이거든요. 옆에 요 테이블도 산호석으로 만든 겁니다. 뭐 흔히 말하는 음이온도 방출을 하고 뭐 습도 조절도 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 유통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유통을 더 이상 안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산호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게 제가 산호를 가지러 갔을 때 거기 공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타고 간 차가 요 차입니다. 요 차를 타고 가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여기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도통상이라고 이 회사에서 이제 쿠마모토에 있더라고요. 쿠마모토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 산호를 유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쪽까지 직접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일본을 가기 전에 딱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영상 촬영할 수 있는 텐션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사진은 좀 찍어서 부산항에서 나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거의 만실이더라고요. 만실. 일본 가시는 분이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뭐 갔다가 들어와가지고 산호를 이렇게 들고 왔거든요. 들고 오는데 이게 화학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안전 시트는 없었고 저희들 성분 분석표하고 제품 성명서 그거를 가지고 통관을 했습니다. 일본 남쪽 오키나와 열도에서 채취되는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천연 소재입니다. 74종의 미네랄, 미량 요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뭐 돌처럼 보이지만은 말미잘 등 각각류의 화석과 폴립이라고 하는 작은 개체가 모여 거대한 무리를 이룬 것이 변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야코지마라고 되어 있죠. 미야코지마가 뭐 예를 들면 오키나와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대만이 이쪽에 있으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이쯤에 미야코지마가 있고요. 요쯤에 끝에 제일 끝에 일본의 마지막 제일 끝에 여기에 있는 거를 아마 가지고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기를 간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있는 미야코지마라는 섬에 가서 광산 산호를 알게 됐죠. 화석 산호는 다공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다공질이다 보니까 중금속이라든지 이온의 흡착, 이제 뭐 세균 같은 게 흡착이 돼 가지고 더 이상 번식을 안 한다. 그러니까 흡착을 하면은 거기에 세균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네, 있죠.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번식을 못 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따로 드릴 수가 없네요. 산호와 미생물이 화석에 수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퇴적해가지고 융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야코지마 가서 들었을 때는 미야코지마라는 섬이 3만 년 동안 해저에서 산호로 되어 있던 게 지진으로 인해서 이 섬 자체가 융기한 거죠. 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섬 자체가 거의 산호예요. 땅만 파면 산호라는 얘기입니다. 풍화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염분은 전혀 없고 74개 종류의 천연 미네랄, 미량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토양의 건전성, 보수성, 퇴비의 지속성에 공헌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토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퇴비가 영양분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학 비료로는 보급할 수 없는 미량 요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토양의 양분 밸런스 등을 유지한다. 근데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 때 이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네랄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미량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미량 요소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미량 요소만 넣고 키우시는 거냐, 아니면 미네랄까지 포함해 가지고 키우시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강력한 완충작용을 하는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완충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량으로 사용해도 소석회와 같이 pH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pH가 상승하지 않는다. 알칼리 장애나 발화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물에 무해합니다. 비료 효과의 즉효성과 지속성이 부드러우며 다공질이기 때문에 작물에게 빨리 작용합니다. 네, 잘 녹는다는 거겠죠. 적당한 입자의 크기를 만들어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당도 향상. 이거는 저도 이거를 써봤기 때문에 3브릭스 정도, 3브릭스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도 향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토마토 사장님이 토마토 농사를 한 10년을 지으셨는데 제가 산호를 추천을 드려가지고 그때 산호를 가져가서 쓰셨거든요. 산호를 쓰시고 나서 경매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잘 받았다. 토마토가 단단해져요. 굉장히 단단해지고 보존력이 조금 길게 갑니다. 보존력이 길고 색깔도 잘 나오고 맛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산호 마니아가 되셔가지고 산호를 계속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확량 증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근데 보구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효과적이다. 근데 미량 요소의 보급이고 뭐 도복, 냉해, 그 다음에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키워줍니다. 네,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뭐 인간으로 치자면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쓰려고 일본까지 가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 산호 파우더의 함유량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주황색이 다량 필수 원소고 노란색이 미량 필수 원소, 그 다음에 특수 성분, 유익 성분이 있죠. 네,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칼슘이에요. 칼슘이 이게 1kg당 함유량이거든요. 1kg에서 약 37%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탄소입니다. 탄소도 농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도 뭐 다음에 탄소만 되어 있는 비료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 탄소를 또 다룰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마그네슘, 유황, 뭐 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거는 칼슘입니다. 칼슘. 네,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하죠. 칼슘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과가 단단해지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호 파우더하고 이제 기타 다른 비료하고 특징인데
저는 요거를 이 굴껍질을 잘 봤거든요. 배화석이라든지 이게 우리 왜 남해나 통영에서 그 굴껍질이 많이 나오니까 굴껍질 저거를 참 비료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비료 흡착률이 나쁘고 용해성이 나쁘면은 이게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물의 용해도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물에 안 풀리면은 거의 풀어지지가 않으면은 이 비료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다공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굴껍질은 비료가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호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풀어지고, 뭐 이거는 저희들이 맨날 물에 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결정형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경도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투수성도 좋아야겠죠. 물이 잘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공질이다. 다공질이기 때문에 다른 균이라든지 나쁜 성분이 흡착을 해가지고 머물고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다공질이니까. 네. 표면적은 뭐 우리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pH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pH가 얼마가 될까라고 측정을 해보니 여기서는 8에서 9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알칼리라는 얘기죠. 이제 쉽게 말해서 알칼리니까 뭐 산성화되어 있는 땅에다가 뿌리면은 이게 아마 중성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산호를 가지고 와가지고 산호만 풀어가지고 pH를 재보니까 뭐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오고, 지금 저희 농장이 7.0이에요. 원수가 7.0에서 7.12가 나오는데, 산호를 저희가 풀어가지고 pH를 재보니까 7.23이 나옵니다. 7.23 정도. 그래서 크게 pH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제 토양에다가 혼합을 하게 되면 6.5 이제 중성이 된다는 거죠. 6.5 이상의 pH가 상승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토양 산성 교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심층부까지 전달이 된다. 이제 깊게 내려간다. 비료 흡착률이 좋고 용해성이 높고 칼슘 효과가 많다. 당도의 영향이 있다. 미량 요소는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치환성이 크다. 네. 이렇게 풀어져 있는데, 폐화석 같은 경우나 굴껍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풀어지고, 그 다음에 pH는 이거는 높고 이건 데이터가 없고, 다른 것도 데이터가 없고, 다시 용으로 뿌리는 게 위험하다 쓰면은, 그리고 토양 산성 교정하는 게 폐화석은 가능하지만은 굴껍질은 불가능하다. 뭐 좋지 않고 뭐 나머지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산호 파우더, 폐화석, 굴껍질, 석회, 제오라이트, 석고, 이런 것 중에서는 산호 파우더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 산호의 흡착성 시험을 해놓은 건데요. 요게 이제 황색 포도 규균 농도, 그 다음에 실험 게시균, 뭐 요런 게 있는데, 뭐 요거는 저희가 뭐 데이터 수치를 봐도 크게 와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산호의 효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특징 중 하나는 세균류를 흡착하는 힘입니다. 이 세균을 흡착을 해가지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석 산호의 칼슘이나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규균을 흡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요거는 시험 보고서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일본어로 되어 있고 보여드려도 뭐 크게 뭐 와닿는 게 없으실 것 같아서 그냥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금속 이온 제거하는 거, 네. 농약도 좀 중화시키는 뭐 그런 역할도 있다고 아까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세균류의 흡착에 그치지 않고 중금속과 잔류농약 제거,
곰팡이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요것도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는데 뭐 굳이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산호 파우더에 대한 실험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복숭아예요. 이거는 복숭아인데 약 3년 동안 시비를 했고 촬영은 2008년 7월 23일로 했는데 목표했던 당도는 13브릭스인데 16.9브릭스가 나왔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배네요. 이거는 배인데 당도가 목표했던 당도는 12브릭스까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당도가 15.3브릭스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포도인데 품종은 피오네라고 하네요. 저는 포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목표했던 당도가 17브릭스인데 20브릭스까지 나왔다. 그리고 여기 쿠마모토 현에 있는 귤 농장인데 귤도 목표했던 당도가 10브릭스인데 16.8브릭스까지가 나왔다. 이건 메론이고요. 메론도 목표했던 당도가 14브릭스인데 16.3브릭스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목표했던 당도가 11브릭스인데 이것도 16.3브릭스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샤인머스켓이죠. 예, 샤인머스켓은 목표했던 당도가 20브릭스였는데 22.4브릭스까지 나왔다. 그리고 뭐 여기는 포도 농장인데 이 산호를 이용해서 작물을 키워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 제품이 이렇게 좋다. 여기도 사과 농장인데 여기는 아오모리입니다. 일본에서 사과로 이제 아오모리가 유명하거든요. 예, 여기서도 지금 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과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과 농장인데, 네, 여기도 이제 사과 조합인 것 같아요. 사과 조합 협회에서 이 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말고 일본에서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또 그 방송도 보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안도통상에서 그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아직 번역을 못했는데 지금 이게 총 페이지가 88페이지거든요. 유산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게 요 제품이거든요. 요 제품인데 이 유산균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는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번역을 다 끝내고 저도 숙지를 좀 해야 되고,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한 88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거를 또 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지금 농장 일도 있고 해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 유산균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하고 저희가 사용해 본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 저희도 느낀 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어마무시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산호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산호도 지금 산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고, 네, 이 산호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제가 안도통상의 자료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다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산호 뉴스를 올려드릴 건데 제가 그거는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AI가 하는 번역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할 건데 좀 오역이 있더라도 그냥 영상을 참고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